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례 신도시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이 뉴스거든요. 제 블로그에 올린 뉴스인데요. 5월 7일자 MBC 9시 뉴스에 이 뉴스가 떴다고 합니다. 뉴스 영상 잠깐만 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신도시라든지 상가는 텅텅 비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뉴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상가가 잘 된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임대가 분양가가 비싸고 임대 맞추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보고 어떤 걸 느껴야 됩니까? 투자를 잘 하시려면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내용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은 이게 상가의 적정 가치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상가는 피해가는 것이 옳지요. 자,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내용처럼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분양받으면 무조건 다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투자안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지 않아버리면 아예 그 영역에 대한 투자 자체를 회피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 가지 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 이런 지금 위례 신도시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나쁘다, 안 좋은 물건이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제 대학원 수업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그때 대학원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투자입니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시장에는 누구 있나요? 그죠?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요, 상가 시행사도 있고, 분양 대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도 있고, 그리고 수분양자의 임차인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행사, 분양 대행사, 수분양자, 그리고 임차인까지 이 4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행복해야지 제대로 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발표를 할 때 이 사례는 사업 시행한 사람, 분양 대행한 사람, 이 2명의 어떤 사업자들은 성공했지만 수분양자와 임차인은 실패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제가 발표를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그게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상가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보기 전에요, 그 전에 동탄 신도시 상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는요, 상가 공급 비율이 4.67%였습니다. 요 정도 4.67%. 동탄 신도시 상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전체 공급에서 4.6인 여기도 상가 공급이 많다 어떠다 이야기하거든요. 미사는 7% 수준입니다. 6.87.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것들은 이마트 같은 게 들어오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빼고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위례는 어느 정도냐? 위례 6.8이죠. 위례가 동탄보다 상가 공급 비율이 많죠.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이면 상가 투자를 할 때 상가가 공급이 많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위례 신도시는요, 아파트 분양이 너무나 인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아파트가 인기 있었다고 해서요, 상가까지 장사가 잘 된다, 그 점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소득 수준이 높고 아파트로서 주거 환경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도요, 상가 공급이 많아지면 장사하기는 좋은 곳이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 상가를 다 버려버리면 신도시 상가 전체를 투자해서 내가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투자할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위례 신도시 내에서 나쁘게 평가를 했던 자리와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서도 낙찰받아서 잘 됐던 사례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인근에 생활커피라는 여기 점포가 소매점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을까요? 제가 오후 6시에 주문을 해보니까 제가 134번째 손님이더라고요. 이때 날짜가 5월 31일입니다. 작년 5월 31일이면
지금 제가 반팔을 입고 있죠, 그죠? 5월 날씨면 이때 좀 더웠거든요. 134번째다. 그러면 연평균 매출로 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5월 날씨 정도면. 연평균으로 봤을 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요, 연평균 매출을 뽑았을 때 여름 매출하고요, 하절기 매출하고 동절기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절기에 여름에 좀 더 가까운 날씨였거든요. 그렇다면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은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아니죠. 한 저녁 8시쯤에 문을 닫는다, 9시쯤에 문을 닫는다 하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에 올 손님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50명 전후가 아닐까, 150에서 160 사이가 아닐까. 객단가 얼마 정도 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객수에다가 객단가를 곱하는 순간 이 점포의 월 매출이 가능해지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생활커피라는 이곳 월 매출이 2,5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 평균으로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연 평균으로 보아더라도 2,500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들 상가 월세 수준이요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경쟁점이 더 들어온다면은 저가 커피점도 매출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지금 매출 수준으로 보더라도요, 월세가 400만 원이다. 커피 전문점이 평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요, 평균적인 매출이 월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월 2천만 원일 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은요, 월세 낼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블로그에서 렌트 페이어블이란 말로 썼었거든요. 렌트 페이어블이 한 1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월 매출이 2천이다. 그러면 월세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좀 높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왜 여기 위례에 있는 중앙에 있는 프라자 상가였는데요. 이걸 왜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또한 다시요,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대형 슈퍼가 입점했다고 했습니다. 대형 슈퍼가 입점 예정이어가지고 슈퍼 주변의 상가들이 다 영업이 잘 될 것이다. 그 논리는 뭐냐면 슈퍼에 온 사람들이 슈퍼 온 김에 그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지하 상가도 잘 될 것이다. 는 이야기였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지하 슈퍼 앞에 있는 상가들은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린 거기까지 들어가야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슈퍼가 입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다른 신도시 사례를 봤더니 월세를 성수기에 접어드니까 월세를 얼마나 내고 있더라. 우리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매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슈르라는 재건축을 해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경매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평수가 15평인데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요, GS 슈퍼마켓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는 어떠냐면요, 아파트가 2,900세대가 있고 길 건너에 1,600세대가 있습니다. 합했을 때 이게 얼마예요? 4,500세대 정도 되는 세대수인데요. 그때 요게 GS 슈퍼마켓 바로 앞에 있는 떡집이 있었습니다. 요게 경매가 나왔는데요. 이 떡집의 월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인 상가입니다. 분양가 어느 정도 해야 맞나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럼 3천에 100이고 지하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1층에 있는 상가들이 3천에 100만 원이다. 분양가가 보통 시세가 한 3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택지개발지구일 때. 그런데 여기 지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시세가 한 2억 5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상가들이 분양가가, 그러면 이 프라자 상가의 이 위례 신도시 중앙에 있는 이 프라자 상가가 그 정도 금액이었느냐?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상가들은 더 골치가 아픈 상가들이었죠. 자, 그러면 그 정도였냐? 아니야. 더 심했던 게 쭉쭉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상 1층에 전용 면적 60평짜리 상가들, 이거 되게 높은 금액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 공식까지는 제가 설명드리는 걸 생략하고요.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택지개발지구에 성숙기에 접어든 상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상가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성숙기에 있는 상가랑 입지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는 월세가 입지 비교를 해서 얼마 정도 낼 수 있겠다. 저 491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491만 원도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높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1층 안쪽에 평가를 못한 내측 상가돼 있죠. 외부 도로에서 유효 수요가 이런 상가들은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예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다 해버린 자리고요. 2층에 있는 상가도 2개씩을 합해서 실평수가 28평입니다. 실평수가 28평이다. 2층 상가가 실평수 28평이다. 28평 가지고 입증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개 더 합해가지고 뭐 30평대, 36평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작은 병원이 개인 의원이라든지 학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상가도 제가 성숙계에 접어든 데랑 비교를 쭉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입지 비교, 층수 비교, 뭐 면적, 상가 건물 하나당 세대수, 상가수 이렇게 입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더라도 242만 원 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안쪽 상가는 역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위례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으려 할 때 위례를 가보니까 너무 상가가 많더라. 위례에 가서 보니까요. 예. 위례 중심 상가들은 공급이 너무 많더라.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위례에 트램이 들어오면은 상권이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 많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트램이 어디서 어디 가는 겁니까? 위례에서 위례 지나가는 거죠.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 트램이 지나간다고 해서요. 유효 수요가 늘어나거나 동선이 크게 변하거나 그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경전철 개통하고도 상권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말씀드린 거 있었죠. 트램은 제가 볼 때 경전철보다 더 미미한 효과를 미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상가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본 사례를 가지고는 아예 집중 분석을 해가지고 성숙기 때 이러이러한 근거로 월세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발표를 저는 이미 1년 전에 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 수강생 중에는요. 물론 제가 조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현장은 같이 가지 않고요. 지도로만 제가 조언을 해드려서 위례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아서 아주 성공적인 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안경 있죠? 이 안경점 사장님입니다. 제 수강생이고 이 안경점 사장님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위례 신도시 지도를 들고 와가지고요. 보고스님 제 상가를 하나 분양받고 싶은데 위례 신도시에서 받고 싶은데 어떤 걸 받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를 찍어드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지 규모를 유효 수요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70세대, 1673세대, 972세대, 그리고 1137세대, 687세대, 1380세대. 아이고야, 숫자 다 까먹었네요.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1000세대, 1600세대, 또 1000세대, 1300세대, 뭐 1600세대 되죠. 다 합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한 8000세대 규모 정도 나오죠. 그죠? 제가 강의나 블로그에서 또는 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8000세대급이다. 8000세대 만세대급이다. 그랬을 때 상가 건물 하나당 500세대가 나와진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만세대라면 상가 건물 20개 정도는 먹고 살만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를 보니까 이권역에는 프라자 상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얼마 안 되죠. 여기가 일단 괜찮겠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프라자 상가들이 다 장사가 잘 되냐? 그러긴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자리는 어떨까요? 이런 자리는 누가 봐도 사거리에 버듯한 자리죠. 분양가가 굉장히 비쌀 겁니다. 굉장히 비쌀 거라서 돈이 안 맞거나 또는 이미 분양이 되었거나 그랬을 수 있죠. 자, 한번 이야기를 아파트 동선을 한번 그려가지고 상가 분양 어디로 할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970세대였나요? 이 아파트가 상가를 이용하러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 세대수가 한 970 정도였죠. 얘가 1600이 얼마인가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네요. 출입구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와도 이렇게 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쪽 아파트는 어디로 올지 그 다음 생각해 보고요. 위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횡단보도가 이쪽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이쯤이나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그죠? 이쪽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단 후면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니고, 자, 여러분이 판단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유효수요가 많아요? 이쪽으로 많아요? 다시요. 자, 이쪽은 편의상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쪽이 유효수요가 많나요? 아니면 위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본 이쪽 2번 쪽이 유효수요가 많나요? 당연히 2번 쪽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안쪽은 안쪽이라서 다시요. 그린 상가 지역은 안쪽 상가는 별로 나쁠 것이다. 1번 버리고 다시 뒤쪽 버리고 후면지 버리고 1번 버렸습니다. 2번 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위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있지만 여러분 요 사이 길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도로 볼 때는 처음에 지도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신도시 상가에서 잘 보이지가 않는 입지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동선인데요. 이게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사이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보행자 전용 도로로 잘 가꿔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이 뒤쪽 아파트 사람들이 저 상가를 이용할 때 이 길을 이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유효수가 대단히 많고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나 이 뒤쪽 아파트 사람들 당연히 동선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상가를 버리시고 요 코너에 가깝거나 다시 횡단보도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이쪽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상가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요 라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했을까요? 지금 로드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로드뷰마저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네요. 제가 보니까 왕복 몇천원입니까? 1, 2, 3 그죠? 이쪽에 있는 이쪽 아파트 유효수가 상가를 이용하러 올 때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뭐 길이 넓고 좁고 이래서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무단횡단도 많이 해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유효수가 많죠. 그죠?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 한번 볼까요? 이게 반대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로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보행자 전용 도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 배우 유효 수요가 이쪽 길로 접어들 게 많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올 유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뒤쪽 아파트에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와 상당수가 이쪽 길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양받는 것이 여기서 요 라인을 분양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분이 분양받은 금액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더 붙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임차를 해가지고요. 월세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상가 옆에 상가 좌우측 상가를 다 영업이 잘 되는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상가들은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택지개발지구 상가 다시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회피하게만 하면 여러분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공부를 좀 진득하게 하시다 보면 이런 자리도 이런 입지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분양가가 10억이 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굉장히 좋은 금액에 놓고 그 뒤로도 계속 임대를 올랐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 맞추러 가서 한번 안경 맞추러 오라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피가 얼마 붙은데 그 다시 더 높은 금액에 한 3억 정도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에서 팔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임차료를 더 올려가지고 또는 세입자를 다른 세입자로 맞춰가지고 상가 가치를 더 높인 다음에 매매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언을 해드리기를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더라도 렌트 페이어블 지급 가능한 월세 수준이 그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월세 받다가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그 정도 금액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 때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